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 제6대왕이고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을 했다.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고려를 이제 유교 통치를 표방하는 그러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만들자 뭐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육부의 그러한 중앙 통치 조직을 완비를 하고요. 따라서 중앙 집권제를 하려면은 지방관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최승로의 외관을 보내서 그래서 그 수용을 받아들여서 12목을 설치한 사람 바로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고요.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왕들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노급을 폐지했다. 그리고 대신 관료전을 지급을 했다. 이 노급이라는 거는 고대 국가에서 특히 신라에서 토지와 거기 살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그 여격을 징발할 수 있는 것이죠. 수조도 할 수 뿐만 아니라. 근데 관료전은 수조권만 지급을 한 것이죠. 자, 이거는 바로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확립한 바로 신라 신문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마도 정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두 왕이 있어요. 고려말 이제 창왕 때 1389년에 이제 그 박위를 시켜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 뜨시마섬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세종 때 조선 세종 때인 또 30년 뒤에 정확하게 이종무를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를 건립한 사람 4개의 순수비 이외에도 3개가 더 있죠. 바로 신라의 정복군주 바로 진흥왕의 그러한 업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2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는 것은 자 고려의 핵심 부서가 바로 이성육부죠. 거기서도 이제 상서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중서문화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정무의 최고 기구라면 군무와 관련돼서는 이제 중추원이 이제 최고 기구인데 이들의 고위 관리를 보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고려의 정치 기구는 무엇이냐? 국방이니까 병과 마 이걸 상징하겠죠. 예, 이거에 으뜸이 된다. 그래서 도병마사가 되겠습니다. 즉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은 이원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같은 경우에는 고위 관리들은 이제 그 국가의 중요 정책을 이제 의논하는데 이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하위 관리 낭사들은 그러니까 이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품 이상은 그러고 이품 이하는 이제 3품 이하는 낭사를 가지고 이제 간관 대간 기능을 담당하죠. 중추원도 역시 고위 관리인 이제 자 제신 중서문화성의 이품 이상 그 다음에 중추원의 이품 이상 관리인 추밀인데 이 추밀 같은 경우에는 군국 기물을 담당합니다. 3품 이하인 이제 승선은 이제 그 왕명출락을 담당하죠. 그래서 이 둘이 모여서 바로 이 국방과 군사 이런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기능이 이제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명칭도 도평의사사 충렬왕 때 말 그대로 평의 이제 웬만한 이제 정무 기능을 다 정무 쪽 다 하는 것이죠. 국방 문제, 군사 문제 하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당이라고 불렸습니다. 최고 기구란 소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고려에서 이제 이성육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기 나온 이제 중추원도 있고 어사대 3사가 있습니다. 자, 어사대는 이제 감찰 기능을 하고요. 자, 이성중 중서문화성과 이제 상서성이 있는데 중서문화성의 하위 관리인 아까 말했던 낭사와 이 어사대가 합작을 해서 대간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 그래서
서경, 간쟁, 봉박 기능을 담당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이제 3사는 이제 조선시대 3사하고 고려시대 3사는 달라요. 고려시대 3사는 전곡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곡식 화폐 이런 어떤 재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이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3번 가에서 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고려시대 때 북방 민족과의 항쟁 그 순서인데 북방 민족과의 항쟁 순서는 거란, 여진,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이렇게 되겠죠. 거란이 이제 주로 이제 그 11세기 초, 여진이 12세기 초, 몽골은 이제 꽤 오랜 기간 13세기 이후 이제 우리와 이제 항쟁을 했었죠. 자, 여기 보면 배중선 나옵니다. 삼별초 항몽투쟁의 선두주자죠. 최씨 정권의 사병이기도 하지만 개경한도에 맞서서 이제 삼별초가 이제 항몽투쟁을 계속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삼별초의 항쟁인데 1270년에서 127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배중선은 이제 진도로 가서 싸우고요. 진도 용장성에서 근데 배중선이 전사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김통정이 무리를 이끌고 제주도 항파두리로 가서 또 싸우다가 결국 토벌이 되었습니다.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귀주에서 거란군을 모두 물리쳐라 강감찬. 거란과 항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귀주대첩. 이게 1019년에 있었죠. 자,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할 것이 나를 따르라. 윤관이 별무반을 설치를 건해서 신기, 신보, 항마, 기병, 보병, 승병 이거를 이끌고서 이제 여진을 정벌하게 되죠. 별무반이 설치된 게 1104년이죠. 그리고 동북구성까지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설치. 자,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가국가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은 화면 속의 청동거울은 뭐뭐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당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을 비롯한 여러 나라 상인들은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자 이거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무역항이 자 고려시대 경제상황 딱 3가지 물어본댔죠. 바로 무역항, 병란도 그 다음에 활구, 은병 뭐 철전, 권원중보, 최초의 현대 화폐, 뭐 사만통보, 뭐 해동통보, 사만중보 등 숙종 때 여러 가지 화폐, 이런 화폐 발행, 다양한 화폐 발행, 그 다음에 시장 감독기구, 경시서, 요 3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화폐로 사용이 되었다. 예. 자, 최초의 화폐 권원중보 996년 성종 때 나왔고 그 다음에 활구 은병이죠. 예. 이게 이제 숙종 때 한 1101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화폐 이게 다 숙종 때 뭐 해동통보니 뭐 사만통보 등등등등 다 숙종 때 고려 중기 이때 나오고요. 경시서는 시장 감독기구고 조선시대는 세조 때까지는 이제 경시서로 불렸다가 나중에 조선시대는 이제 평시서로 불린다는 거 그것도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선지는 본명에 거의 조선 후기를 물어볼 거예요. 자, 감자, 고구마 등 외래작물이 이제 재배됐다. 이거 이제 조선 후기죠. 구황작물. 이게 이제 신대륙에서 온 거니까.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 모내기법이 들어온 것 자체는 고려 말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뭐 벼와 보리, 이모작 등등 뭐 광작의 유행 이런 것을 유발시킨 것은 조선 후기입니다. 만상, 내상 등 조선 후기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발달해요. 농업, 상업, 수공업, 뭐 교육, 화폐 유통 등등등등. 특히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대청 무역은 이제 의주상인인 만상이, 그 다음에 대일무역은 부산 동래상인인 내상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 둘을 중간에서 이제 송상이, 개성상인이 이제 연결을 했고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5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원의 볼모로 갔다 고려의 왕이 되었어.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고 기철을 비롯한 친원색을 제거하였어. 노국대전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는 인상적이어서 신들을 등용하여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하였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이제 원명 교체기 시기에 원나라에 반대하고 자주성을 듣는 반원 자주 정책. 그 다음에 이 원 간섭기 때 성장해서 결탁 원 친원 세력으로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바로 이 권문세족을 반대하는 그러한 반권문세족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반원 자주 정책의 일환으로 뭐 정동행동 이문소 같은 원 간섭기구를 폐지한다든지 호복 변발 등 몽국식 풍습을 금지한다든지 예. 그 친원파 세력 중에 이제 기철, 기황후, 오라빈 이런 세력을 제거한다든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소복한다든지 이런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권문세족과 관련돼서는 이 권문세족이 백성들을 노비화시켜서 토지를 뺏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밝혀서 전민, 토지와 백성을 바로잡는 도감, 그래서 무당 무색파의 신돈을 등용해서 이제 그것을 개혁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죠. 예. 자, 공민왕의 업적에서 뭐 가장 이제 특징이 반원 자주 정책인데 특히 이제 실력으로 보여준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쌍성 총간부를 무력으로 수복이 됐죠. 바로 철령 이북의 땅이 바로 쌍성 총간부 지역이 됩니다. 이때 유인으로 시켜서 또 당시 쌍성 총간부의 원의 어떤 관리로서 이제 있던 이제 이자춘, 이성계 이 부자들과 내응을 해서 여기를 되찾게 됐죠. 1356년.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군역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군포 부담을 2배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한 왕은 조선 후기 영조. 독서 3품가를 실시해서 신라의 그 국학이죠. 최고 교육기관 여기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임명하는 제도를 실시한 사람은 신라 하대 원성왕 788년. 상강행식도를 편찬하였다. 이건 세종대왕 때죠. 조선 유교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죠. 예. 정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뭐 그림만 봐도 이거 뭐 시름이죠 이거. 예. 자, 이 시름은 이제 그 단오날 이제 세시풍속이 되겠고요. 유네스코 2018년에 무형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다음 1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해인사 하면 팔만대장경이 있죠. 예. 자, 몽골의 침입 당시 최후 정권이 이 대장경을 조판해서 불력으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하는 그 염원을 담고 있죠. 1236년에서 1251년에 이르기까지 개태사 주지 수기의 지휘 아래 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팔만대장경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제조대장경인데 초조대장경을 다시 이제 개수해서 한 건데 두 가지 점에서 유네스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이제 유형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그 다음에 팔만대장경 자체는 기록유산으로 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승정원에서 편찬하였다. 승정원 일기가 되죠, 그거는. 자, 승정원 일기는 조선 왕조실록의 뭐 사료로도 쓰이지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사료적 가치가 제일 우수한 그러한 기록물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정기, 사초를 바탕으로 제작이 된 것은 바로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부는 직지심체 요절이 되죠.
우왕 4년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조선의 건국 과정. 자, 1단계. 자, 조선의 건국의 주된 세력은 누구냐?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죠. 하나의 세력으로서 신진 4대부가 떠오르게 되죠. 개혁적인. 그 다음에 무력이 필요하죠. 신흥 무인 세력.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성계 일파. 신진 4대부 중에는 이제 뭐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처음에는 뭐 정몽주도 이 당시까지는 아직 개혁적으로는 같이 힘을 합쳤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갈라서게 되죠. 각각 급진파, 온건파. 그래서 먼저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잡는 게 바로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 최고 집권자인 최영을 제거하게 되죠. 1388년. 자, 그리고 이제 우왕 창왕을 내쫓으면서 신진 4대부 세력 등은 이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양왕까지 내세우게 됐는데 신진 4대부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문 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권문 세력의 그 토지를 다 몰수해서 다시 재편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전법 공양왕 3년이 1391년에 실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의 일전 정몽주 등 이러한 세력 등이 이성계 일파를 제거하려는데 이방원이 나서서 정몽주를 제거하고 결국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이제 한양을 천도하는데 하륜,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주도를 했고 특히 뭐 천도를 건의한 것의 핵심 인물은 하륜이지만 가서 이제 뭐 궁궐 짓고 이럴 때 모든 것을 다 진두지휘한 사람은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첫 번째 여기 가에 들어가는 것은 위화도 해군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비변사 혁파. 이거 흥선대원군의 개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비변사가 의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비변사가 아까 그 도병마사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별난을 대비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군사적 기능만 해야 되는데 일반 정무까지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혁파를 하고 군무 기능은 이제 3군부로 정무 기능은 다시 의정부로 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흥선대원군 개혁. 대전의 통 흥선대원군 역시 집권기가 되겠고요.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 통편을 지나서 마지막 법전 개편이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건 뭐 이제 세종대왕이죠. 창제는 이때 했는데 이제 반포는 3년 뒤에 했었죠. 1446년.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온저형 비류가 미추홀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터에 자리 잡고 돼. 그럼 뭐 인천이죠. 미추홀 구도 있죠.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조는 이제 서울 열로 오고 비류는 이제 미추홀 인천 쪽으로 오고요. 그다음에 개항으로 처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1876년, 두 번째 1880년 원산, 세 번째가 인천이 1883년이 개항이 되었습니다. 자, 서울하고 가까워서 많은 이제 외국인들 집단 거주지가 많이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인천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는 것은 자, 이거는 그림자로 그렇다면 그림자가 나오려면 해가 필요하겠죠. 시간을 측정한다. 그럼 해시계가 되겠는데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해시계 앙부일구죠. 정답은 3번이고 자극루는 물시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자동 15, 자명정 기능까지 갖췄죠. 치국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 세계 최초로 만들었죠. 혼천이 천체 관측 기구이죠. 다 그 세종 때 나온 그 천체
뭐 시간과 뭐 어떤 뭐 강수 이런 거 왜 하느냐? 천체를 왜 연구하느냐? 다 역법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농업을 위한 겁니다. 민생이 잘 되려면 농업이 잘 돼야 되면 시기에 맞게 뭐 뿌리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한 세종대왕의 그러한 애민 정신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